오늘은 이제 실제로 도면을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작업들 구조에 한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조랑 비교해서 좀 빠지는 부분만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글씨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매트 기초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씨들을 쓰셔야 될 텐데, 그 글씨들은 여기 주석 탭에 가보시면, 주석 탭에 보시면 여기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2.5mm에다가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써보시면 시작점을 지정을 하시고요. 글씨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뭐 바닥 마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 쓰셨으면 다른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글씨가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여기서 유형 편집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복제를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면 복제를 안 하시면 나중에 이게 꼬이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데 2.0, 그래서 여기도 2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지선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자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우에 지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잘 안 쓰니까 얘를 뺄게요.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써볼게요. 자, 글씨를 쓰시기 전에 지지선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지지선 이렇게 찍어주시고 적당하게 화살표를 빼주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지하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여기 보이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보이시죠? 이거는 한번 꺾어 주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뭐 바닥 지정 바닥 마감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줄 바꿔서 쓰시는 것도 이게 가능하시고요. 예전 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막 글씨 쓰기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지정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네요. 계단 경로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계단 경로라고 되어 있죠. 자, 계단 경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계단만 선택이 돼요. 다른 건 선택이 안 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업되는 방향 지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 계단에 그 번호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디딤판 번호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라인을 찍어 주시는 거죠. 적당한 라인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수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계단 단수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도면을 다 한번 그려 보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설정을 다른 뷰에도 어차피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구조를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템플릿으로 만드는 방법이, 여기 뷰 탭에 가보시면 여기 뷰 템플릿에 현재 뷰에서 템플릿 작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명령이. 해서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바로 만드실 수 있죠. 그러면 구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구조 도면 작업용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구조 도면 작업용.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니셜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누가 했는지.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딱 작업이 되죠. 자, 확인.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저쪽에서 다 선택이 돼요. 한번 2층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조 도면에서 여기 2층 도면을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제가 비복제, 그냥 복제. 자, 여기다가 템플릿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조 평면 작업이라고 지금 템플릿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구조 도면 작업용으로 바꿔서, 여기서 넣으시면 안 되겠구나. 맞네요. 여기서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구조도면 작업용으로 변경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빠질 건 다 빠지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템플릿에 보시면 스코프 박스가 적용이 안 되는데 얘는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스코프 박스가 적용이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스코프 박스는 수동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겠다. 자, 얘도 뭐 똑같겠죠? 바닥 똑같이 잡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태그 삽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숨겨주셔야 되겠죠?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많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왜냐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좀 케이스마다 달라요. 도면을 들어갈 때 지금 이렇게 태그까지 다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태그 없이 그냥 도면 일람표만 집어넣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제가 삭제할게요. 자, 취소. 제가 뭔가 잘못 지웠네. 자, 이거 일단 또 삭제가 안 되네요. 자, 일단 그거 좀 이따 작업을 할게요. 자, 얘를 이제 도면에 안 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려가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시트라고 지금 들어있어요. 시트에다가 도면을 안 치시면 되는데 이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새 시트라고 열리시죠. 자, 이거 들어가 보시면 A1 미터가 기본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로드. 일단 로드를 하셔야 돼요. 뭔가를 바꾸시려면 일단 먼저 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만들고 싶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만드는 걸로 갈게요. 새로 만드는 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직접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우리 회사는 이걸 쓰고 있는데 어떻게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많이들 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패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기 패밀리. 목록이 좀 많이 열리죠. 자, 여기서 주석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주석이나 여기 없네요. 쭉 보시면 제목 블록, 여기 있습니다. 제목 블록 폴더에 들어가시면 A3 미터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A3 미터법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자, 길이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봤더니 420에 여기서 여기까지 297이죠. 이렇게 거리가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쓰는 도면 와꾸가 있으면 삽입 탭에서 캐드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와서 여기서 편집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근데 일단 도면 와꾸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들든지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캐드 가져오기가 안 될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그리셔야 될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종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 사이즈면 이 안쪽으로 테두리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테두리 선은 여기 라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굵은 선으로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간격 띄우기는 여기서 10mm 정도 띄워주셔야, 자, 베이스 기본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쪽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딱 그리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테두리 선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도면 이쪽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로고도 여기 들어있고 전화번호도 여기 들어있고. 자, 저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포맷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도면 와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지간히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도 좀 있으니까, 자, 작성에 들어가셔서 라인을 이용해 보셔서 적당히 영역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고가 삽입될 부분과 그 다음에 주석이 삽입될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내용이 들어갈 부분들은 얘를 카피해서 간격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뭐 10mm다 그러면 10씩 이렇게 카피를 이용을 해서 간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레이를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간격을 쭉 연결해서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보통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넘버, 시트 번호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왁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왁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도면 틀을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만약에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나 그러면 삽입 탭에서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탱크 이미지를 한번 받아볼까요? 탱크. 자, 이미지를 이거 멋있네요. 메르카바. 그래도 역시 탱크는 티거죠. 자, 제가 얘를 받아볼게요. 개인 취향입니다. 자, 단일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다 가져오실 때는 이미지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열기 하시면 도면이 이렇게 딱 이미지가 들어오죠. 가지고 들어오신 이미지는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자리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티거 멋있네요. 역시 티거죠. 자, 이렇게 회사 로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PNG 포맷으로 가지고 오시면 백그라운드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흰색 부분이 날아가니까 좀 더 작업하시기 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쪽 부분은 뭐 참고 주석 같은 거, 시방서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쓰실 거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축척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쓰실 텐데, 자, 이제부터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쓸 때와 그 다음에 이 문자에 대한 답변을 달 때가 있죠. 답을 달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1대 100입니다 라고 쓸 때는 얘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고, 질문에 대한 부분은 문자입니다. 왜냐면 문자 자체에 레이블을 걸 필요 없으니까. 근데 답변에 대한 거는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스케일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축척을 쓰고 싶다 그러면 문자에서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축척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축척. 이렇게 글씨 매우 크죠. 자, 이렇게 글씨가 클 때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유형 편집 복제 한 3mm 하셔도 되겠다. 3mm.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 3mm 수정, 그리고 확인 하시면 들어왔죠? 글씨가. 이거 더 크네요. 유형 편집 1mm로 할게요. 1mm도 클 것 같은데. 자, 확인. 1mm 너무 작다. 그죠? 2mm 갑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위치는 적당히 잡으시면 되세요.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자리를 이렇게 적당히 좀 잡아주시고, 축척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다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답변을 다실 때는 자, 작성해서 문자로 답변을 다시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스케일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문자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실 때마다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쵸? 그래서 레이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중심 잡아주시고, 중심 찍어야 되는 지점에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편집칸이 바로 열리죠. 여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서 축척을 선택을 하시고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샘플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샘플 값은 사용자가 쓰기 나름이니까 그냥
1대 100으로 할까요? 이렇게 1대 100, 100분의 1. 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딱 적용이 됐죠. 100분의 1이라고. 너무 크죠? 자, 이것도 좀 줄여봅시다. 유형 편집에서. 자, 복제 4mm까지 한번 가볼게요. 4mm. 4mm도 좀 클 것 같긴 한데, 왠지 느낌이. 자, 전혀 안 바뀌나요? 4mm. 됐네요. 좀 크긴 한데, 그냥 쓰겠습니다. 자, 축척. 요렇게. 자, 얘를 이제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작성된 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일단 저장 안 하고, 바로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다, 저장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패밀리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름 뭘로 주시냐면 A3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저장. 그리고 프로젝트 로드아웃 후 닫기 하시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자동 로드가 돼요. 이쪽에는. 자,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 이거 삭제. 여기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새 시트라고 열리죠. 자, 새 시트 들어가 주시면 여기 A3 만드신 거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그러면 만드신 거 여기 딱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시트 눌러보시면 A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A101이 아니죠. 자, 이거 뭘로 잡아야 되냐면 A101이 아니라 요거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A가 아니라 S라고 해주셔야죠. S.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죠. 이제 구조니까. 자,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자, 갖고 오는 건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 이쪽에 그려 놓으신 도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도면에 그려 놓은 거를. 그리고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얹어 주시면 돼요. 그럼 딱 도면이 들어오죠.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도면이 앉혀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스케일은 이 도면과 연동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1대 100을 1대 200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시트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200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도면도 같이 작아지죠. 도면 자체가. 자, 얘를 다시 1대 100으로 맞춰볼 건데 여기로 안 넘어가고요. 여기서 바로 맞추려면 이 영역 안쪽을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대 100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뷰 비활성화 눌러주시면 이제 수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사이드로 이렇게 몰아서 위치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이 위치를 좀 뭐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좀 대충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선택이 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데 도면을 선택을 하시면 얘가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자, 이거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다.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타이틀 라인 있죠? 요거 요것만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번엔 또 반대예요. 가지고 오신 도면을 이 도면 창을 한 번만 클릭하셔야 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줄이시는 게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3D 화면을 참고로 좀 넣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3D로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요, 1층만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서 뷰로 조정, 평면에 여기 쭉 내려보시면 평면도 1층 있죠? 자, 1층
구조 1층 할까요? 자, 선택하시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1층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불러드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영역을 최대한 이렇게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줄여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고 얘는 얘를 그냥 가져가시면 작업이 안 되니까 얘는 복제를 좀 하셔야죠. 뷰 복제 하신 다음에 그냥 복제 그리고 제가 복제 잘못했네요. 주계단을 했네. 자, 현재 뷰가 어디가 있을까요? 3D 뷰죠. 자, 3D 뷰 얘를 복제 하셔가지고요. 복제가 됐죠. 그러면 복사본이라고 이름 주지 마시고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요. 구조 뷰에 이름을 주셔야죠. 구조 1층 3D 뷰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아래쪽으로 빼야 되잖아요. 도면으로. 그래서 뭐 도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작업자는 여러분 이름 걸어주시고 그럼 이게 딱 들어가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단면 상자하고 스코프 박스가 필요 없죠. 이럴 때는 VV 하셔서 주소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스코프 박스를 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단면 상자 먼저 끌게요. 여기 단면 상자 있죠? 이거 꺼주시고 좀 더 내려보시면 스코프 박스 있는데 이것도 꺼주시고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3D 뷰가. 근데 이거를 딱 고정을 해서 만약에 이걸 이 뷰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집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이거 아이콘을 눌러서 방향 저장 및 뷰 잠금을 딱 눌러주시면 이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뷰 자체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도면에다가 여기 있죠? 1층 뷰 얘를 쓱 드래그 하시면 뷰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기서 스케일을 조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뷰 비활성화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다 배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 도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도면에 시트가 지금 이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하시면 되죠? 요 이름 그대로 여기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구조 평면도 제가 평면도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2층, 3층, 4층 만들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카운트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케일 같은 것도 반영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 여기 레이블 선택을